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방송, 공연을 소개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아트홀의 강혜진, 강재림입니다. 네, 저희 디스플레이 아트홀이 벌써 20회죠? 네, 그렇죠. 20회. 와, 한 달에 4번 네. 했고 이제 20회니까 5달. 5개월 동안 그쵸. 쭉 축하드립니다. 저요? 1회부터 쭉 하셨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20회까지 오는 데는 초반에 MC 하셨던 우리 준태 오빠랑 그리고 우리 지금 재린 선배님이랑 그리고 피디님과 감독님과 이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놨을 뿐이죠. 수상소감인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20회일 뿐인데 수상소감 하시네요? 네. 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막 백회 되면 무슨 말을 할런지. 아무튼 이제 어쨌든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네. 혜진 씨는 뭐 다재다능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재다능 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잘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사실 한 가지만 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데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려고 완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다 잘하잖아요 지금. 다 잘하나요? 그렇죠. 네. 혜진 씨 연기면 연기, 네. 연기면 연기. 네. 또 그리고요. 이거 살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다. 어쨌든 네, 연기 뭐, 이외에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연기 잘한다고 해주셔가지고. 연기 이외에도 네. 많은 걸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한다고 얘기하진 않고. 그러면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 그렇게 다재다능하시다고. 그렇죠. 이제 본인 주장이기도 한데 연극 분야와 네. 그리고 교육 분야를 오가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죠. 뭐 말씀하세요. 하려고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양보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영상을 네.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연기했던 자료들 네. 그 자료가 없어졌어요. 폐기됐어요. 왜 없어졌을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로 네. 갔을까? 네, 오늘은 이제 교육 영상이 좀 있는데 뒤쪽에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직접 게스트를 모실까요? 영상 없이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기면 연기. 뭐지? 연기 교육이면 교육. 안 떠오르는구나. 제작이면 제작. 그리고 출판이면 출판. 출판까지. 술이면 술. 네,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만능 제주꾼 강현주 배우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여기 봐야 되나? 카메라.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현준이고요. 예. 연극도 공연하고 제작도 하고 그리고 책도 조금씩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강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게스트가 저하고도 친하고 친분이 뭐 강하고 그다음 우리 혜진 씨하고도 네. 작품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듀서 강태원 PD하고도 아주 절친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고 보니 강이네. 강씨야. 야 우리 한 가족이었어? 강브라더스. 강 브라더스요? 깍두기. 잃어버린 동생을 만난 듯한 잃어버린 그런 가족을 찾아서. 기분으로 오늘은 약간 반말도 섞어가면서 이제 좀 편하게? 편하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실 거예요. 네.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연기자이시고 네. 뭐 저하고도 작품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 제작, 극작 까지 한 연출은 이제 강현민 네. 분이 했었고 네. 극작까지 한 공연을 이제 올리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연출, 극작, 연기 이렇게 이제 제작 뭐 이렇게 한 사람들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가 성룡이냐?
연극계 성룡이네요. 연극계 성룡인 거지. 성룡. 다 잘해버려 그냥 막 연기 잘하고 막 다 잘해. 그래요. 다 잘 하셨구나. 그 증명이 안 된다니까 지금 네, 영상이 증명이 안 되니까 파기돼가지고. 아이, 다 잘하신 걸로. 보면 다 괜찮아요. 알고 보면 다 볼만했어요 다. 다 볼만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작품들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이제 뭐 강재림 형님하고 했던 눈의 여인, 오박사 복수, 뭐 최후배수다, 그리고 뭐 오레세스 파관, 그다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과학하는 마음, 아이러브 스쿨, 형제, 그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했습니다. 눈의 여왕 그것도 하시고. 여인. 눈의 여인? 눈의 여인. 눈의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등등등. 필요 이상으로 크게 웃는 건 네. 사람들이 안 웃을까봐 그런 거죠. 분위기 띄우려고. 띄우려고. 근데 네. 그러니까 안 웃겨서 안 웃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다 웃겼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보면 오빠 스스로 채팅창에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채팅창은 지금 조용해요 아직은. 너무 조용해요. 아직 사실 좀 떨려서 그랬어요 지금. 예예. 네. 그래요. 작품들 하셨는데 굉장히 뭐예요? 대표작. 대표작? 본인이 그 꼽는 대표작. 대표작 그 중에. 뭐 최근에 뭐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어요 혜진이랑 한 거랑 그다음에 형님이랑 했던 오박사 복수가 그것도 제일 연출님들이 제 연기를 잘 끄집어내 주셔서 저희 제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옆에 있어요. 당연히 있어서죠.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아니 너무 티나게 옆에 있는 저랑 한 거랑 선배님이랑 한 것만 말씀하시는. 그 두 개가 대표작이야? 그럼요. 너무 대표작이. 아니 제 연기가 중요하지 작품이 중요해요? 다 나오면 저는 작품 때문이다. 저는 거짓말. 제 연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네. 예, 그래서 제일 편하게 했던.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저도 나왔던 거. 진짜 음. 나 때문에 그거 연기 많이 그- 좋아졌지? 그쵸. 오빠의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 예, 그럼. 그 많이 배웠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좀 재밌는 얘기인데 오박사의 복수할 때 이 건달 역할을 했는데 리딩을 하는데 네. 동선이 아니에요 리딩인데 목장갑을 끼고 리딩을 해요. 리딩 때. 리딩 때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와. 리딩 때 목장갑을 끼고 리딩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선배급도 아니고 한참 후배였어요. 근데 목장갑을 끼고 리딩을 하는데 그래야지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장갑 메소드라고 목장갑 메소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 리딩을 하는데 장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장갑 어디 갔어? 장갑 없으면 리딩이 안 돼. 그 리딩 안 했어요? 안 하긴 안 했는데 안 한 건 아니고 안한 거 아니고. 그랬다는 이제 떨렸지 근데. 장갑 없으니까 떨렸지. 어색했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지 아닌가요? 의지죠 의지. 목장갑에. 저는 높이 평가해요. 아니 근데 그게 책에 다 써 있어요. 이게 그 우타하겐 산연기에 보면 자기 거지 역할을 하는데 이쁜 드레스를 입고서 리딩을 할 수 없다고. 맞아요. 164페이지 6째 줄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잠깐 164페이지 6째 줄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다 보겠습니다. 그쪽 그 근처에 있어요. 또. 그 근처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근데 그 금목걸이도 차고 다니고 지하철에서도 그러니까 실크 남방 그러니까 그 연습할 때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수염도 기르고 해서 맞아. 되게 메소드 좋은 연기는 방법인 굉장히 것 같아요. 이따가 그건 좀 자세하게 네. 네네. 친구관에서는 그 극단은 있으셨죠? 많이 옮겨 다녔어요. 많이 옮겨 다녔나요? 예. 한 곳에 정착을 못해. 어디 하나는 그 환인극장에 있던 극단 이름을 잊어버렸고 10몇 년 전이라. 그 다음에는 극단 열린, 그 다음에 백수강구 있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극단비로 운영위원장으로 있고요. 예. 미로. 미로요. 미로. 예, 안재범 교수님. 네, 교수님이 네. 운영하는. 안재범 교수님이 제가 네가 성룡이냐? 그분이에요. 또 계세요 그 만능 제주꾼. 만능 제주꾼. 심지어 제작 뭐 대본은 엄청 많이 쓰시고. 와. 이번에 또 저랑 같이 해요. 또 둘이 제작이요? 제작도 같이 하고 연기도 같이 하고. 진짜요? 수정 들어가서 지금 그래서 카톡으로 1장 바뀐 거 2장 봐 맨날 보고해요.
정말 나 때문에 자꾸 이게 작품이 좋아진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수정하면서 예.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 교수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장은 어떠냐? 그래서 난 내 생각을 얘기해줬죠.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자꾸 작품이 좋아진다고? 예. 자 일단 조금 네네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진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연기자들이 대본을 받아보고 공연을 올리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연출하고 같이 하니까 리딩하고 행동선 찾고 디테일 연기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만의 어떤 그 연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품마다 이제 접근하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사람이 할 만한 행동 그리고 환경을 최대한 많이 접하려고 많이 해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한 것들 다 따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인물이 살아가는 방식을 사고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근데 전 두 가지 다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눈으로 계속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불평불만이다. 그러면 입을 이러고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 사고관이 생겨요. 혹은 또 뭐 호기심 많은 사람 연기 괜찮죠? 아이 확 깨네요. 집중하고 있었는데. 연기인지 해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만의 이렇게 접근해 나가다 보면 대본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다음에 장면의 목표를 찾고 프렌치신 나누고 그다음에 그다음 목표를 찾고 그다음에 소목적 비트를 나눠서 전체를 분석하고 마지막엔 대본을 버리고 그다음 그 인물로 옷 입고 살아간다 며칠 동안 그러면 편해지는 거지. 나중에 이제 대본을 버리는 작업을 하죠.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영향을 미치신 분이 있으셨던가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연기 잘하는 선배님들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관찰 그다음에 부모님 이런 것들 영향이 있죠. 뭐 가정 환경도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럼 특별히 어떤 분들이 계신지 성함.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되게 다 이제 좋게 배웠는데 그래도 예대 때 그 오순택 교수님이 선생님이 참 그 진실한 연기를 깨우치게 하는데 되게 많이.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오순환 선생님이 이제 열린 메소드라 그래서 이제 몸을 열게 하는 훈련들 그리고 감각을 깨우는 것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배우들이 감정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감정을 잡는 건 아니지만 나와야 되려면 일단 그 열린 몸이 돼야 된다. 그 껍질을 벗기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감각 훈련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충동을 찾는 과정을 그 오순환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근데 아마 저를 제자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말썽 피웠구나. 맨날 말썽 피고 늦고 잘릴 뻔하고 마지막에 잘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자가 배움을 기억할 정도면 이거는 정말 선수 그렇죠. 스승으로서 너무 훌륭하시네. 아유. 훌륭한 제자예요. 선생님이 잘해주셨죠. 인간적인 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캡틴이라 불렀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예. 그렇게 제자들이 수많아도 내가 가르친 거를 오래오래 기억할 만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슴 깊이 있죠. 다.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주게 됐죠. 그때 당시는 제가 지금처럼 성실하지는 않았으니까 맨날 어린 나이에 뭐 수업하는데 늦고 그리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그 뭐야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오순환 선생님과 네. 처음에 네. 그 다음에 서울예대에서 오순택 교수님. 네. 오순택 교수님은 뭐 이미 그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브로드웨이 헐리우드까지 진출하신 예. 분이고 예. 대가죠 대가. 대가. 그리고 최근에는 그 동국대에서 안민수 교수님 네, 수업을 받는다면서요. 예.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진실하게 하나예요. 그래서 끝에서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거 있는데
일단 안민수 교수님은 기본기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일단 배우의 그러니까 재료인 악기인 그러니까 몸과 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 그걸 발을 딛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자유롭게 행동해라. 그래서 극적 행동을 잘 찾아라. 그래서 사실은 극적 행동이라는 개념이 체계로 보고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다가 안민수 교수님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게 그게 진짜 극적 행동이었구나. 근데 아는 척을 했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안 돼 깨우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대가들의 방향은 다 다르겠지만 세 분을 공통점을 찾자면 결론은 진실하게 진실로 다가가. 진실하게 해라. 배우가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진실하게 무대에 서 있어라. 존재해라. 결국은 그다음에 훈련해라. 그쵸. 그다음에 자기 관리 잘해라. 그건 로버트니로 한 말. 혹독한 트레이닝과 자기 관리뿐이다. 로버트니로 맞아요 그거? 맞아요.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다 맞는데 맞아요 다 맞는데 이거랑 이 마지막에 오는 것들 오빠의 생각해 보면 저도 괜찮아요. 야 진짜 좀 정말? 보니까 로버트니로 좀 닮아간다. 너 어. 나이 먹어가니까. 뭔가 흉내려 그랬는데 지금 흉내낸 거야? 흉내려 그랬는데 안 올려야 돼. 될 줄. 흉내내는데 안 돼. 네. 자 그리고 네. 연기뿐만 아니고 교육 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 이제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강사하다가 이제 학원 강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로는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학원하면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진정한 산교육을 시키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면서 내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이 방법이 제일 좋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근데 예, 그래서 이제 학원을 교육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대학원도 가게 되고 그리고 책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 공연도 제가 하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맞추죠. 예. 그래서 연기 전공 입시 시작부터 학교까지라는 책을 2011년도에 네. 출간 2011년 12월. 예. 네. 뭔가 못마땅해요? 네. 왜 책을 쓰셨는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게 제일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땡길까?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에 도움이 될까? 그래놓고 너희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야 이 새끼들아 수강료 올려버리기 전에 이 새끼들. 여기 브루스정 젠장 누구예요? 제자 같은데? 누구지? 이야 영상으로 보니 더 잘생기셨네요. 강 원장님. 하다가 밑에 젠장 나왔어요. 젠장? 너 이제 롱어프입니다 그랬는데? 승현이 승현 이제 좀 이따 영상에 이제 나와요. 굉장히 촉망 맞는 학생. 실망한 것 같아요. 그 책에 학생을 땡기기 근데 위해서 썼다고. 제 책이 제일 잘 나가요. 실제로 8위로 연극가의 8위 지금 전화가 와서 총무님한테 문자 왔어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다 팔렸다고. 제 자랑이 아니에요. 국립 책 많이 나와 있는데 뭐죠? 국립 뭐라고 하죠? 소장돼 있는 거 뭐라고 하죠? 도서관? 국립도서관 소장돼 있어요. 제 자랑 아니에요. 그냥 이론으로 그냥 뭐라냐 그냥 자료로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이게. 제가 자랑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자랑이야 그거. 자랑이네. 괜찮아요. 자랑이야. 내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남들이 해야지 왜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래. 남이 칭찬 안 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할수 알아서 없어요. 해드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남들이 안 해주니까 하는 거야. 자, 자기 자랑 좀 이따 하시고요. 제가 우리 사실 예전에 작품할 때도 우리 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지도 않고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해서 작품 활동할 때 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오늘 뭐 이제 연기 얘기를 우리 배우 모셔놓고 연기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우리가 무슨 연기의 권위자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고 공부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 프로의 취지상 우리가 한 번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연기법에 관해서 우리가 네. 얘기해 볼 필요는 있다. 잘 음. 모르지만. 음. 그래서 물어보는 자랑하지 마 너. 마치 자기가 개발한 연기법인 양 하지 마 너. 네, 자 그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음. 예전에 작품 접근할 때 뭐 당연히 스타니슬라브스키 배우서부터 출발을 하죠. 하고 미국의 우리 스트라스버그의 메소드 연기, 그 다음에 우타하겐 산연기 이건데 네. 그 산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연기에 대해서? 아, 이제 산연기 맨 앞에 보면 두 배우가 있다. 근데 두 배우가 당대 최고 배우다. 근데 이제 한 배우는 효과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고 그 뒤에 배우는 진실한 배우다. 그래서 어떤 대사를 했는데 둘 다 최고였지만 진실한,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은 배우랑 같이 똑같이 훌륭한 배우다. 근데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게 분명히 당대에는,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다 이 두 배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영화 연기나 이제 어떤 효과적인 장면에서 보여줘야 될 거에서 효과적인 연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산연기는 이제 진실한 배우로 하는 과정에서 뭐 대상물, 그 다음에 소품 활용이나 마치 처음처럼 연기하기,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하나를 모아서 결국은 진실하게 배우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무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거, 영화 연기에 가깝게 그거 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 생각 드는 거는 그 연기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고 진실하게만 하는 연기에서 이게 다 통용이 되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 연기에서 뭐 예를 들어 한여름밤의 퍼크다. 이 연기가 산연기 우타하겐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외면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영화 연기에선 뭐 히스레저가 지금 뭐 고인이 되신 히스레저간 조커 연기가 과연 내면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그게 철저한 계산과 그리고 내면과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신체 훈련 같이 돼서 외면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캐리비안 해적에서 뭐 누구야 그 조니 뎁? 네, 조니 뎁이 한 연기도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광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잘 적용이 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일단 내면에서 출발해서 진실하게 가는 건 중요하나, 이제 어떤 배역에 있어서 이런 배역이 나오면 이렇게 또 접근해야 되는 준비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겠죠. 예. 그 상황에 따라서도 필요한 부분도 다르고. 내적 외적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이 토론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우타겐의 산연기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행동, 극적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사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인물의 행동이 가장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인물의 원리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이제 햄릿이 복수다, 복수다 하는데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망토를 툭 하고 찢는 그 행동이 햄릿의 가장 그 본질적인 햄릿을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맨 뒤에 맨 끝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장 그 내 큰 책을 건 끝까지 읽었다는 거야. 끝까지. 행동의 힘이다라고 했죠. 행동의 힘이다. 그러니까 모든 연기 이론 책에는 연기는 행동이다라고 다 적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행동이다. 근데 그 행동이 그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끼친다. 최근에 읽어본 책이 그 감독을 위한 영화 연기 연출법이시죠. 맞죠? 맞잖아요. 왜요? 왜 맞습니다. 비슷한?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죠. 왜 행동이냐? 연기가 왜 행동이냐?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감옥 안 들어간다. 말만 하는 거. 근데 말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행동하면 감옥 들어간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러네요. 행동하면 감옥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만으로는 감옥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행동이 포함되면 감옥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이다. 이야. 가해진다는 거죠. 뭔가 피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그러니까 관객은 행동을 믿는다죠. 그래서 관객 공연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죠. 말보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왔어?
거기 제일 중요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읽은 거야, 내가 볼 때. 마지막만 읽으신 것 같아. 나 다 읽었다. 끝까지 다 읽었다 이거. 그 끝에만. 아, 그 부분에 잠깐 졸았나 봐. 그 부분에 잠깐 졸았나 봐. 잠깐. 아, 참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응. 이제 제가 산연기를 접근하게 있어서 네. 저 연극을 하잖아요. 네. 뭐 방송도 뭐 이렇게 가끔 하는데 연극을 하는데 제가 연습 과정에서부터 산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법이라든지 우선 텍스트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뭐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에 보면 리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애들러, 샌포드 마이즈너가 각자 이런 차이는 있어요. 뭐가 더 뭐 반복 확장이라든지 샌포드 마이즈너의 하지만 세 명의 공통점은 텍스트를 철저히 발 딛고 연기한다. 그래서 텍스트를 1순위 무조건 분석을 1순위를 가져주고 그다음 분석이 되면 이제 리딩 단계에서 이제 오순택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 게 먼저 대사를 외울 것인가 아니면 외우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우타겐 산연계 보면 대사를 약간 외우지 않고 느껴질 때까지 하는 방식이 많이 적용돼 있는데 오순택 교수님은 말씀은 일단 대사를 외운다. 외우고. 왜냐하면 상대방의 눈과 표정과 뉘앙스를 보고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텍스트 발 딛고 듣기 과정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 그래서 배우는 듣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그 교육의 과정에서 연기를 이제 하는 교육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많은 연기론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내 성향과 맞는 스타일이 또 있고 아니면 내가 습관이 있잖아.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이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뭔가 연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맞는 걸 선택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뭐 맞는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최고들은 이제 마지막 만나니까 그러나 그쵸. 그 자기 방식을 할 때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필요 없는 길이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소모전이 아니라 가보고서 아 이거는 나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꼽추 연기를 하는데 사고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럴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신체가 굉장히 접근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등에다가 어떤 뭐 목 같은 걸 많이 넣고 이러고서 걸어다니면서 보면 그게 또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꼭 굳이 어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 멋진 말씀이십니다. 약간 영혼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야 멋진 말씀이십니다. 그냥 문장이 그냥 그거 자체야. 네. 주위에 이야. 무슨 수식이 없고요. 아니 지금 감동 재현할 필요 없잖아. 눈물 흘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눈물 흘리느라. 네, 연기. 어쨌든 뭐 산연기는 좀 내적 출발이 강하고 메소드 연기 같은 경우는 외적인 그쵸. 메소드 방법들을 많이 좀 한데 좀 잘 설명을 통합해서 잘 설명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잘 적용하고 계시죠? 잘. 그러니까 진짜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1화가 지금 SNL 나오는 김민교라고 형이 네. 있는데 참 된 게 형이랑 4살 차이 나는데 집에서 이제 야 형이 부족한 게 뭐냐 그래서 너 왜 날 인정을 안 해주는 거냐 그래서 집이 이제 시립대 쪽에 살아서 형이 집에서 밥 먹는데 소주 먹는데 형이 이건데 이런 걸 적용을 같이 안 하십니다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냥 난 흘려들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도서관 그 책방이라고 그러더니 형수랑 같이 전화하더니 야 그게 우타 뭐냐 그게 그래서 그 다음날 책을 샀다. 저트 때문에 그 다음에 연기가 좋아졌다. 그럼 책 때문에 좋아진 거냐? 너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 저를 만나서 책을 좋아지고 알고. 지금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좀 나보다 좀 잘 나가가지고 잘 나가지고 SNL 눈 이런 김민교 씨. 그 눈 연기를 옛날부터 공연할 때도 뭐 보여주면 이런 연기를 저 써먹으라는 거. 자기는 눈크니가 어울려 내가 어울려? 오빠도 눈 크시잖아요. 잘할 것 같은데? 네. 눈 연기는 민규 형이 최고지. 아니 저도 그 현준이 학원에서 민교 씨를 잘 아는데
페이스북에 댓글 달았더니 답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바쁘신 거죠, SNS. 화수분인가 거기도 나와서 연기하시던데. 화수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훈련 또 하시는 게 있습니까? 독특하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사년기도 좋고 한데 매일 해야 되는 훈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선 이제 관찰이 되게 중요한 건 아는데 뭐 차승원 씨도 나와서 관찰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들 관찰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남 관찰도 중요한데 자기 관찰을 해야 된다. 내가 서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 관찰해야 내가 아닌 다른 인물을 연기할 때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찰이 일단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타인의 관찰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케인이 얘기한 명배우의 연기 수업에 보면 캐릭터 창조할 때 하나의 인물을 관찰해서 연기하는 것이 또 있지만 두 개, 세 개를 섞어서 해도 된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유명 배우를 캐릭터를 훔쳐도 된다. 단 훔칠 때는 최고 걸 훔쳐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연기에서 또 중요한 이제 모건 프리만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연기는 듣기에 있다. 마이클 케인도 그렇게 있고 그러면 들으려면 이제 가만히 있기를 잘해야 된다.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에 대한 훈련들 자기 관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참 많이 해야 돼. 이 마이크를 보는데 얘는 도대체가 몇 명이 여기 와서 침을 튀기고 그리고 어떻게 왔으면 중고품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이제 많이 앞을 많이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뭐지 궁금증을 갖고서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상상력 훈련 여기를 순식간에 노란색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상상력 훈련과 상상력 훈련이 좋은 비물체 훈련 그래서 그래서 물이 있다 여기에 물이 있고 컵이 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손 떠내 여기 소주가 있다. 소주가 있다 소주가 있다 자 여자가 있다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나 봤어. 손 떨리는. 그게 아니라 방송이 좀 떨려요 진짜 안 떨 줄 알았는데 무대보다 더 떨려 진짜로. 진작에 솔직해져.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은 전혀 안 떠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안 떨려서 보이는데 손을 보면 소주 잔 드는데 이러고 계셔. 지금 잠 못 자서 그래요. 잠 못 자서. 잠 못 자서 그랬어.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배우가 무대에서 어떤 작품 속에서 진실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탐구해야 되는지 네.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네네. 우리 강현준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죠. 시작. 어우 정말 강현준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왜 그래? 어떤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게 잘생길 수가 있냐고. 야 말도 마. 잘생기신 줄만 알아? 얼마나 똑똑하시니? 책까지 내셨어 책. 야 잘생기만 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아? 얼마나 운동도 잘하시고 요하고 뛰어나고 또 아우 그냥 말로 하니까 내 입이 아프다 입이 아파. 뭐 이런 사람이가 있어. 야 잠깐만. 지금 현 선생님 올 때 시간 아니야? 큰일 났다. 미친놈 강현준. 강현준 선생님 오셨다! 강현준! 천재! 미남! 핸섬! 원빈! 깔끔하다 깔끔해. 아니 야 무슨 우상화 작업하냐? 이거 뭐 어떻게 아니야? 그래야 학원을 계속 다닌다. 이걸 계속 심어줘야 된다. 그래야 학원 유지가 된다. 교육 현장이라 그래서 뭐 연기하고
있네요. 연기한 거죠 지금. 연기한 거지. 아, 영상이 없어서 좀 여기 강 감독님한테 혼날까봐 한 성격 하거든. 이거 알아요? 이거 일화? 성격이 일화 알아요? 이러가 몰라요. 얘기해줘요. 뭐요? 그 눈병이라는 그 15분짜리 중편 뭐 단편 영화 찍는데 그 연기가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 눈병이 걸려서 여자친구한테 헤어지고서 전화를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울리는데 이게 울리면 카메라 보여야 되니까 울리면 여기서 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나 여기 딱 치면 따르르는 울렸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보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은 그게 아니다. 딱 왔으니까 표현이 달라졌네. 여보세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전화 받는데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냐 이거지. 맨날 막 연극 그래서 딱 나오는데 제가 그냥 친정지 나가지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컷! 그러더니 형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나 감독이에요. 형 동네 동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도 욱했지. 근데 감독님이 막 수염나고 또 한 몸에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도 욱하니까 내가 뭘? 그리고 또 달래요 또. 아유 그게 아니고요. 담배 하나 피자고. 동생들 있는데 말 그렇게 묵혀버리면 내가 뭐 어떻게 되고. 근데 뭐 물어보면은 형 지금 대본 안 보신 거예요? 아니 감독님이 안 계신 게 되게 감독님 보면 나 때릴 것 같아. 수염 막 나셔가지고 평해봉 아저씨야. 평해봉 막 숨기시가고 막 술도 안 먹지. 아니, 힘은 세가지고. 갑자기 우리 네. 감독님 감독님. 얘기로 네 갑자기. 이런 TV 감독님 얘기로 지금 한번 넘어갔습니다. 출연하셔야겠어요. 어떤 분인지 나중에.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교육 전략 계속 질문해 네, 주시죠. 아, 네, 교육 교육 현장. 네. 근데 조금 말이 안 나왔어 처음에 보고 나서 그죠? 네. 우상화 작업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재밌게 찍으려고 한 건데 네. 그 뭐라고 외친 아니 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연기 교육하는. 근데 이제 애들이 입시생이고 하니까 이제 독백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지.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네, 작품을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인 작품을 봤습니다. 디스가 갔어요 제 인생에.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쟤네들이 쟤네들이 어. 잘 해줘요. 그래서 막 수업하기 전에도 막 오래 봐주려 그러고 진심으로 대해주려 그러고 저기서 몇 명 재수생은 술을 그래도 한 20번 이상은. 그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좀 격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노력이 있습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 교육을 하려면 이게 무게 잡고 막 수업하는 것보다 이 학생이 최대한 잘 끌어내기 위해선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 편이죠.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냐면 자율성은 보장이 되는데 엄격한 건 나름이 있죠. 분위기 조성. 네, 편안한 그럼 제일 분위기 중요한 게 분위기를 만들자.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강연주님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편안하게. 앞에 막 게임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편안하게 하고서 리딩하자. 게임은 뭐야?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알아요. 그다음에 여배우가 있을 때는 끝나고 나서 반드시 회식을 한다. 그냥 남자만 있으면 안 먹는다. 남자만 있으면 의욕 빠진다. 아 그러셨어요? 아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 대학을 소문 다 났어. 지금. 남자 후배들이 없거든. 약간 흥은 안 나. 남자끼리도 회식을 잘 하는데 흥은 좀 안 나긴 해요. 그거는 우리 모든 연출들이 다 공감하는. 남자 연출들만 보면. 이따 얘기할 아, 건데. 이따 네,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툭 나올 뻔했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 많으시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뭐 큰 연예인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대학로에서. 네, 대학로에서 하는 지금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도 많아서.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좀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 그러니까 강현준 배우께서는 이제 초창기 약간 그 교육 초반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배우고 나서 지금 이제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 활동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축하 메시지를 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문자로 받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두 명인데 둘 다 현장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여자 배우. 근데 이분은 영상 외 축하 메시지인데 특이하게 익명을 요구하셨어요. H양, H양. H양 분께서 현준 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유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여전하시네요. 방부제 미모? 물론 성신여대 연습실에서 처음 뵀을 때가 절정이셨지만 서도 크크크 지금도 충분히 멋지세요.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입시 수업 때 보여주셨던 그 열정 그리고 배우 강현준의 유쾌한 에너지도요. 참 부러워요. 저도 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럼 선생님처럼 즐겁고 신나는 배우가 될 수 있겠죠? 배우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의 멋진 멘토가 되어주세요. 무엇보다 배우 강현준의 활발한 활동 모습 기대합니다. 파이팅! 우리 현준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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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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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하트가 없으면 사랑한다는 게 아니야. 아, 방부제 미모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내가 보기엔 좀 사갔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아시죠? 좀 같이 활동도 네. 공연도 같이 했던. 같이 했었는데. 아, 같이 하셨어요? 응. 오. 얘가 지금 그 서울예대 다닐 때 휴학 중에 제 작품에 같이 출연을 아. 했었어요. 그랬더니 오박사복수. 와. 그럼 다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H양이라 그랬는데 H양이라고 그랬는데.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또 마찬가지인데 남자 배우예요. 쌤,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유유, 이게 유유네요. 오늘 촬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재림쌤의 귀에 눌리지 마시고 방송을 휘저어 주세요.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크크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치열하게 사느라 연락 자주 못 드렸다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합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쌤들에게 배울 때가 그 시절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순수했고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꼭 보답하겠습니다. 환절기 몸 잘 챙기세요. 이렇게 웃음 표시. 항상 그 자리에 계셔달라고. 네. 또 어떻게 보답하겠다는 거야? 엄마 카드를 들고 와 이 새끼야. 어? 좀 선물도 사오고. 엄마 카드가 중요하잖아요. 엄카. 엄카 알아? 엄카 아니 난 알죠? 진짜 저는 선배들 뭐 만나고 그럴 때 돈 없으면 엄마 카드 들고 와서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신이 없어. 돈 없는데요가 아니라 엄마 카드라도 있고 분명히 아빠 카드도 있을 텐데 없다고 집에 카드 한두 장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말 많이 하죠. 입 닫고 지갑 열어라. 그런 차원에서 네, 제자들이 뒤에 이제 이 친구는 연극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얼마 전에 LG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어요. 어떤 공연이요? 황인수라는 배우입니다. 어떤 공연인지 나도 몰라. 그냥 LG 아트 센터에서 하신 것만.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비보이 출신이에요. 중학교 어. 때 비보이 출신이라서 우리 그 옛날 기억나는 게 연습실을 거의 날아다니는 우와. 거의 날아다녔어요. 근데 오. 합격시킨 장본이 내가 움직임을 하도 잘하고 움직임 특기를 이렇게 아뽀에라랑 섞어가 다 잘했는데 네. 뭐 지방 전문대도 다 떨어졌는데 형님이 야 연기로 가자 무도인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 구민대만 연기를 시켰어요. 에드먼드 형님이. 그게 먹혔지. 네, 먹힌 거지.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왜냐면 개인 레슨도 끊고 그래서 돈을 많이 냈어요. 너무 받았더라 따로 형님이. 고액을 너무 했어. 고액과에서 그 국민대 간 거예요? 아니 고액은 아니야. 난 고액과에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조금 받아 조금. 조금 받았지. 싸게 했어요 싸게. 그리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싸게 했지 싸게.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드려? 지금 10년 전 얘긴데. 네,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네. 자, 네. 그러면 그렇게 활동들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질문이 뭐죠? 마지막 질문이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친구들? 아니면 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생들. 밖에서 활동 중인 네. 학생 배우들이나 음. 포함해서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선 이제 저도 지금 나이도 어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몰랐던 걸 더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뭐 결과를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과정에 충실을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념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노력을 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중시해라. 예, 그러면 결과는 따라온다. 예. 마지막에 이렇게 진지하게 끝내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게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는 오빠가 살면서 뭐 감사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분이 따로 계시지 않을까 이 생각해요. 그분 한마디. 부모님이죠. 예. 많이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원래부터 지금도 못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족애로 마무리를 네. 훈훈하게 지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연극 현장과 교육 현장을 오가면서 열심히 왕성히 활동 중인 만능 재주꾼 배우 강현준 씨를 모시고 얘기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도 공연 현장을 찾아봤어요. 어제 시작됐죠? 어제가 첫 공이었군요. 아닌데요? 어제요? 어제 첫 공이에요. 우리 첫 공 본 거야 지금.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예갱생 프로젝트라는 공연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연출자 및 배우분들과 인터뷰도 나눠봤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그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예갱생 프로젝트는 2009년에 처음 쓰여졌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복합 장르였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도 들어오고 뭐 라이브 음악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기획이 됐다가 이제 해를 거듭하고 지금 저희가 초연해서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보다 연극다움을 찾기 위해서 가급적 무대는 더 비우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호흡을 좀 중요시하는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실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누구나 겪고 있고, 그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변하고 소통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싶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실현을 당하고 혹은 당했던 뭐 실현을 통보했던 간에 사랑이 이렇게 헤어지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그걸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대체가 되지 않잖아요. 도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여기에 남자는 런닝머신을 선택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도망가려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이 남자를 보면 출근할 때도 뛰고 식당 가려고 뛰고 브리핑이 늦어서 뛰고, 그런데 또 돈을 내고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뛰는 게 현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런닝머신은 계속 반복되는 하루하루 삶, 그러면서도 도망가려는 문제, 하지만 계속 벨트는 계속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런닝머신을 직접 무대에서 네네. 설치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없앤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은 연극은 뭐 소품, 분장, 뭐 조명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르예요. 근데 사실은 배우가 가장 중요한 장르고, 편집도 없고 영화처럼 그렇다고 드라마처럼 몇 회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런닝머신을 배우처럼 들여오지 않을 바에야 배우가 런닝머신을 타는 걸 호흡으로 전달하고 싶었었어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건 뭐 인정을 하지만, 되려 작년에 어떤 기계 위에 올라가진 남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기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남자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고민해서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한마디 말씀. 뭐 무대도 그닥 설명적이지 않고 또 최근에 대학로를 휩쓸고 있는 연극들처럼 뭐 과한 코미디적 요소는 없지만 살면서 한 번쯤 괜찮게 가고 있는 질문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극이 여러분에게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극 배우 윤광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계속 그냥 연극하는 연극 배우. 이 공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이 공연에서는 이제 윤대인데 이제 그냥 통상 저희 실명을 써서 그냥 윤광이. 그래서 윤광이가 그냥 윤광이 연기하고 있고. 실명 그대로 하긴 예. 이름을 거론하는 부분이 없었죠. 그렇죠.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보통의 남자예요. 보통의 남자. 대사처럼 보통의 직장을 다니고 보통의 뭐 학명, 보통의 뭐 취미생활, 우리 보통의 남자예요. 이 남자가 어느 날 시련이라는 아주 되게 작은 균열을 만나게 되면서 내 삶 전체가 이제 고통에 관한 커다란 균열까지 가게 되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인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예, 재밌어요. 보러 오세요. 예. 언제 연호소극장에서 뭐 며칠부터 며칠? 아, 여러소극장에서 저희가 4일부터 15일까지 합니다. 예. 재밌으니까 많이들 보러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극단 노을배우 임재명입니다. 예, 대표 배우고요. 저 러닝머신을 타는 남자의 연예갱생 프로젝트. 예,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또 많은 배우들 대학로에서 같이 땀 흘리고 노력했던 배우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또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는 작품 다 재밌습니다. 예.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런닝머신을 탄 남자의 연예갱생 프로젝트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출연진이 전부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네. 저하고 안 맞았고요. 그리고 그 이 작품이 그 표현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표현주의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연출자는 난 표현주의 작품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색채라는 말이죠. 표현주의 색채가 강했다. 표현주의라는 게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산업사회가 막 발전을 하는데 산업사회 폐단이 생기죠. 네. 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연극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사조가 생겨납니다. 그게 표현주의인데 이를테면 그 공장 부품 같은 사람들, 뭐 돈만 세는 은행원들, 뭐 이런 거죠 표현이. 그런 걸 이제 확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네. 거죠. 똑같이 뭐 움직인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찰리 채플린 영화에 보면 모던 타임즈인가? 타임즈. 거기 보면 네. 톱니바퀴 안으로 싹 네. 그 찰리 채플린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 그런 게 사실 표현주의의 어떤 그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작품이 그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그 아픔 같은 거를 뭐 전쟁터에 비유를 해서 표현주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 상사한테 뭔가 이걸 디스를 받을 때 그걸 좀 비행기 폭탄이 떨어지는 그 표현, 이게 표현주의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포구가 쫙 깔리고 다들 막 전쟁터 느낌, 사무실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연출자의 상상이 잘 녹아든 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 뭐야 애인이 스튜어디스잖아요. 네. 스튜어디스인데 그 이거 뭐지 대한항공 그거를 스카프. 6명이 한 인물을 연기하는데 네. 그 장면 아주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특히나 마지막 인터뷰에 나오셨던 그 배우분이 여자 흉내를 내는데 네. 정말 빵 터졌어요. 예상치 못한 네. 부분에서. 아니 그 친구는 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작품을 하는 배우인데 지금 이제 곧 극단에서 잠깐 하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정말요. 무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끄는 눈이 가요. 묘하게 재밌어. 시선이 걔가. 그분한테만 꽂혀. 재밌었어요. 이게 사실 최근에 대학로에서 보기 드문 형식의 작품 같아요. 이런 요즘에 사실주의 그리고 뭐 러브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대학로에서 많이 직장인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삶의 그 힘든 부분을 표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표현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8, 90년대 많이 했어요. 근데 그쵸. 그게 지금은 이제 별로 이제 안 사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이라고 봐야 되나? 부활. 단점이라고 보면 이제 약간 올드 패션이다. 우리 같은 음. 입장에서 예전부터 연극을 봐왔던 사람들은 올드 패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신선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장점이죠,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오랜만에 신선했어요. 네. 어쨌든 그 굉장히 재밌는 네, 재밌는 작품. 작품이었습니다. 15일까지인가요? 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다음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연우 소극장에서 9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연애에 관심 있는 분들, 네, 이게 꼭 러닝머신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 남자 위주의 공연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가시면 좋아하실 듯 합니다. 그 남자들로만 출연진이 구성된 이유가 뭘까요? 그쵸. 보니까 애인 역할이 여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연출이 여성분이라 정답.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이 여성 연출이 그 남자분들 많은데 여자 배우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뭐 그게 싫으셨을 수도 있고. 한 명한테 주목이 다 네, 가는. 맞춤이 되는. 그게 싫으셨다. 네, 장난이고요. 장난 아니고 진짜 같은데? 저는 보는데 즐거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연극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예갱생 프로젝트 인터뷰였고요. 또 이번 주에 또 볼만한 연극 놓쳐서는 안 될 연극이 또 있다고요? 네, 이번 주 그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장용철 형님, 네. 콜라 소녀가 이번 주까지 합니다. 어. 이 공연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노을 소극장에서 이건 저기 인터뷰 영상이 나왔었죠. 네, 안녕 피아노도 안녕 피아노. 이번 주까지. 네.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 네. 인터뷰하신 실연, 연출을 하신 실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제 시작됐습니다. 어제 시작돼서 이것도 15일까지네요. 기간이 똑같네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네. 이렇게 공연된다고 합니다. 네. 다 각양각색의 공연이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셔서 네. 보시면 될 것 다 같습니다. 보시면 더 좋고요. 다 보시면 더 좋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재다능한 만능 재주꾼 강현준 배우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어요. 여기 제자분이 아니 그 여자 MC분 자꾸 보니 미모가 상당하군요. 이런 자꾸 보니 저는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기서는 말씀 조금도 안 더듬으시는군요. 많이 더듬으시죠? 평소에 많이 더듬었나 봐요. 아니 아까 막판에 조금 더듬으셨어요. 오늘 방송 안 채팅해 더듬으시고 주신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극단 걸판의 오세혁 작가님 및 연출가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공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스플레이 아트 홀. 좋은 공연이 있어 즐겁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디스플레이 아트홀. 네,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